남편이 당신에게 더 다정해지길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부들이 함께 살아가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정함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자주 웃고 자주 만지고 자주 사랑을 표현하던 부부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부부들은 아이들이 독립하고 퇴직을 준비하거나 건강에 변화가 생기면서 서로를 챙기는 감정보다는 일상에 지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무심해진 남편의 태도는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무뚝뚝함 이면에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아내의 작은 다정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정함은 남편이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반사작용이라고.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다정하면 상대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남성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행동으로 되돌려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작은 접촉입니다. 지나가며 어깨를 가볍게 톡 두드리는 손길, 식사를 준비하면서 등을 한번 토닥여주는 손길,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손을 잡는 그 동작들. 이 단순한 접촉은 놀라울 정도로 남편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접촉을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인간에게 안정감과 친밀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강한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의 손길 하나가 남편의 마음을 녹이고 그 감정이 부드러운 태도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데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해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다정함을 표현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걱정해주는 말보다 눈을 마주치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행동이 더 오래 남는 기억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들은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신체적인 접촉에서 더 큰 애정을 느낍니다. 말로 하는 칭찬보다는 같이 앉아 손을 잡고 음악을 듣는 시간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다정함입니다. 평소 무심한 아내가 갑자기 소파에 앉아 발을 주물러주거나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은 남편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아,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아직 우리 사이가 따뜻하구나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죠. 실제로 한 부부 상담 사례에서 20년 넘게 별말 없이 살던 부부가 아내의 갑작스러운 다정한 행동 몇 번으로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하는 다정함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니까 억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아끼니까 전하고 싶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정이 진심으로 전달되고 남편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진심 어린 다정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상 속에서 남편을 다시 연애하던 시절의 사람처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우리는 배우자를 너무 익숙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 익숙함이 편안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관심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혹은 하루에 한 번쯤은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잘 다녀와요. 수고했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진짜 대화나 접촉은 줄어듭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루 10분이라도 함께 손잡고 산책을 하거나 같이 음악을 듣거나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는 점점 좁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편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정하게 대했는데 남편이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화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감정의 속도는 다르고 남편은 그 다정함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이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 다정함은 분명히 남편의 마음속 어딘가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다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여유, 나의 건강, 나의 감정 상태가 그 모든 표현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거나 지쳐 있을 때는 억지로 다정해지려고 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부부 사이에 더 진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더 다정해지길 원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아내의 손끝에서, 눈빛에서, 한마디 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다정함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란 결국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내가 보인 감정이 그대로 반사되어 돌아오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고 사소한 다정함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반응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따뜻한 감정은 결국 시간을 들여야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남편의 마음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당신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